네, 2부 이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0번째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던 노란우산 공제와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요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급여 5,500, 종합소득 금액이 있으신 분은 4,500, 이하냐 초과에 따라서 이 공제율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은 개인 연금 저축 플러스 IRP 합산해서는 공제 한도가 900이고요. 연금 저축 한도는 600입니다. 이게 이제 뭐 증권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거를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결국엔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를 먼저 조금 활용하시고 그 다음 연금 계좌도 꼭 활용해서 절세와 향후 노후 대비까지 하시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11번 기장세액공제입니다. 말 그대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기장을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렵게 복식부기로 신고를 한다면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산출세 100만 원 한도까지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고려하실 비용은 기장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금액이 있으실 거고, 세금 절감을 받으시면서 또한 복식부기니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산출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은행이나 금융기관 제출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비용과 공제 그리고 효익을 비교해 보시고, 간편장부인데 나는 기장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꼭 해서 세액공제와 이런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간편장부라고 그냥 간편장부를 신고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니라는 거, 요 비교를 꼭 해보시라는 걸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자, 12번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당연히 좋은 일 했으니까 세금에서도 혜택을 좀 주겠다는 건데요. 일단은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만들면서 기부금을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렵진 않은데, 사업소득이랑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필요경비와 세액공제를 좀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이 두 개를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선택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더 알아가셔야 될 거는 특례 기부금이라는 게 있고 일반 기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도 초과를 하면 10년간 2월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거는 조특법 기부금으로 2월이 불가니까요. 이런 것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13번 결손금 2월 공제 활용인데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좀 설명해 드릴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 결손금이라는 건 사업에서의 적자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2월은 내년도로 넘긴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제는 말 그대로 깎아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합쳐보면 작년의 적자를 내년도로 미루어서 세금을 공제해 줄게 뭐 이런 컨셉인데요. 다시 한번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23년도에 업황이 부진해서 400만 원의 적자가 났다. 근데 24년도에는 이익이 발생했다. 가령 올해 소득은 500만 원일 거야 라고 가정을 하면 500만 원에 바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마이너스였던 그 400만 원을 끌어다가 500에서 400을 제거한 다음에 100만 원으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이 발생을 하면 꼭 세금 신고를 하시면서 저 400만 원에 대한 결손을 장부 등으로 입증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4번 세액 감면 공제. 이게 정말 핫하죠. 여러 가지 세액 감면 공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고용을 증대하면 세액 공제를 해준다거나, 창업 중소 세액 감면이 있는데 수도권 과밀 역세권이 아닌 곳에서 청년 등이 창업을 하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해 줄게. 이거는 업종에 뭐 그런 게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라면 특별하게 세액 감면을 해줄게. 업종에 따라서 5% 내지 30%를 해줄게. 이거는 절세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거기 때문에 꼭 신고서를 받아보시고 내가 어떤 세액공제나 감면이 적용되었는지 꼭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 세무사가 알아서 다 잘 해줬겠지. 물론 잘 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꼭 납세자가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빠진 건 없는지, 그리고 궁금한 점을 꼭 물어보시면서 내가 공제나 감면이 누락된 건 없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5번 법정 신고 기한. 올해는 5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주말이기 때문에 6월 2일까지인데요. 제때 신고만 해도 절세가 된다는 거죠. 왜? 가산세가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고를 그냥 안 해버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그냥 발생합니다. 산출세액이 20%를 그냥 더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되 내가 장부도 만들어야 되고 일도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 그냥 6월 달에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준비되는 것까지라도 일단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출 같은 게 누락되면 과소 신고를 하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되 신고 및 납부 기한까지 준비가 100%안 됐다고 하더라도 준비되는 것까지를 하고 그 이후에 뭐 수정 신고나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공동사업자 vs 법인전환. 이거는 종합소득세 할 때 바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끝났다고 한 곱이 넘겼네 그러시면서 그러시지 말고, 올해 만약에 세금을 많이 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인데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공동사업자로 쪼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법인 전환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종합소득세 절세인데요, 소득을 분산하는 전략이죠. 공동사업자는 개인 종합소득세를 둘로 나누는 거고, 법인 전환은 말 그대로 별도의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기여도를, 실질 기여도를 기반으로 배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100%였는데 아내와 사업을 공동사업자로 할 때 난 이 사업체 말고 또 다른 사업체가 있으니까 그냥 아내 100, 나 빵, 이래서 그냥 기여도를 기반하지 않고 소득을 맹목적으로 분산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실질적으로는 이 분배 비율이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 기여도를 기반한 손익 분배 비율을 활용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법인 사업자는 뭐 가족을 임직원을 등록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분 아시죠? 낮은 법인세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뭐 대외 신용도가 있다거나 뭐 회사의 성장 동력을 활용할 때 이 법인에서 벌었던 거를 다시 재투자를 하시면서 사업을 키워 나갈 때 법인 전환을 할 수 있겠죠. 양쪽을 다 비교해 보고 내 사업에 뭐가 더 적합한지를 종합소득세 이후에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7번. 거의 끝까지 다 왔어요. 네, 좋은 세무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지금 것까지 다 뭐 몰라도 17번만 제대로만 해도 거의 뭐 9할 이상은 맞아 들어가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세무사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단순 신고 대행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원하신 건 아마 이 아래쪽일 거예요. 업종에 대한 절세 전략이 제시가 가능한지, 감면 공제를 적용할 때 철저한 적용이나 그 근거를 바탕으로 했는지, 그리고 내 사업에 세무조사 대응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했을 때 재산, 증여 상속에 대한 절세가 또 설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다른 전략적인 제한은 가능한지, 그리고 요즘 AI 시대에 뭐 업무 자동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주는 세무사인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시고 좋은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절세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다 왔어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꼭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생겼는데 누구 걸 가져올 수 없어서 빈 양식을 가져왔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종합소득세를 뭐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가 뭐고 과표가 뭐고 이런 게 쭉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감면도 나오고 세액공제도 나오고, 이걸 보시면서 내가 어떤 감면 공제, 어떤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내는지를 한번 세무사와 리뷰를 거친 것과 그냥 납부서만 덜렁 받는 것은 한우가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꼭 검토하시면서 누락된 건 없는지, 여기서 또 절세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18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을 정리하자면 종합소득세 구조를 좀 이해해달라,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적격증빙 철저하게 챙겨달라. 각종 비용, 뭐 월세, 관리비, 경조사비, 뭐 인건비 등 이런 거 놓치지 말아달라. 네 번째, 자산의 감가상각 그리고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꼭 해보시고 유리한 거를 선택하셔라. 노란우산 공제, 연금 계좌 등도 꼭 활용해 보시라. 다섯 번째, 2월 결손금 공제를 활용해라. 공동사업 법인 전환도 신고 이후에 한번 고려해라. 그리고 좋은 세무사를 선택해라.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꼭 검증해라. 세금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줄어든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사업에 집중하시면서 절세에 신경 쓰는 것은 어쩌면 사업자의 기본 소양이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궤도 지점에 오르기까지는요, 절세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되는지 그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